안녕하세요. 다래걸 순이씨입니다. 오늘은 순이씨 농부가 아닌 꽃차인으로서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이씨가 농사 짓고 있는 꽃 중에서도 메리골드에 대한 좋은 정보를, 그리고 꽃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자, 지금 우선은 메리골드 몇 송이를 좀 이렇게 채취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을 끝나는 무렵 웬 꽃이냐고요? 네, 메리골드는 6월 달부터 설이 오기 직전까지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식용꽃으로, 꽃차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꽃 채취 시기는 활짝 핀 꽃이 아닌 꽃차하기 딱 좋은 정도, 어느 정도 꽃술이 퍼지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꽃술이 확 펴지지 않는 꽃들로 채취를 해서 꽃차를 만들 건데요. 메리골드 하면 또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어요. 같은 메리골드 일지라도 식용이 가능한 꽃이 있고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꽃이 있답니다. 식용이 가능한 노란색 꽃과 주황색 메리골드 토종꽃으로다가 꽃차를 담기 위해서 씨앗으로 틔워서 모종을 식재를 해서 꽃차로다가 해마다 만들고 있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사 짓고 하느냐고 농장에서 키운 꽃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어요. 가을도 오고 해서 계절이 끝나기 전 꽃이, 그리고 메리골드 재배되는 과정에 꽃들이 끝나기 전에는 한 번쯤 영상을 담아서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꽃에 대한 효능과 그리고 채취하는 방법, 꽃차 만드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우선 꽃차 재료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 순이씨랑 같이 메리골드 꽃 따러 가보실게요. 자, 가을이 이렇게 깊었어요. 이제 들녘에도 푸르렀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농장에 황량한데, 그래도 아직 꽃차 재료로 사용될 메리골드 꽃은 지금 농장 한켠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메리골드 꽃이 만개했어요. 지금 만개한 녀석들도 있고, 성장 속도에 따라서 더 피기 위해서 자라는 녀석들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지금 이 꽃을 다 채취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꽃술이 확 퍼지지 않은, 꽃잎이 활짝 피지 않은 유용한 꽃들로만 채취를 해볼 건데요. 순이씨랑 같이 채취해 보실까요? 또한 꽃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채취를 하면 안 돼요. 강원도에서는 조금 가능하죠. 인제에서도 또 농장 위치도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꽃차 재료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순이씨가 만드는 꽃차 재료는 야생에서도 채취하는 식용꽃도 있지만 구절초나 토종 맨드라미, 그리고 메리골드, 코스모스 같은 꽃들은 농장에서 키워가지고 꽃차로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뚱딴지 같은 경우는 돼지감자 뿌리 차도 가능하거든요. 뽕잎차도 있고요. 농장에서 또한 목련꽃도 있고 삼목련꽃도 있어요. 꽃차 소재로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골드로, 지금 서리가 2번 왔지만 따뜻한 농막 앞이라서 서리가 아주 이렇게 확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잘 자라주고 있는 녀석들로 우선 선별해 가지고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순이 씨가 채취한 메리골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메리골드 효능은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한대요. 현대 사회인 컴퓨터나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꽃차. 덕금을 해서 차로다가 수시로 따뜻하게 우림해서 드시면 현대인들 눈 건강에 이롭다고 많이 알려졌어요. 계절별 농부이다 보니까 꽃차 만드는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횟수가 시간 짬 날 때 활용을 해서 꽃차를 만들고 있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꽃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꽃 채취하는 방법, 아주 깨끗한 녀석들로 채취를 해야 되겠지만 꽃술이 우선은 활짝 피지 않은 녀석들로, 그리고 꽃잎도 깨끗해야 하고 이물질들 있는지 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살펴주어야 하고요. 꽃술 뒤태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똑똑 따주어야 해요.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꽃차는 입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눈으로도 향기로 마시거든요. 차는 이쁜 것으로만 우선 채취를 해줘야 된답니다. 여름에 또 장마가 오면 아이고, 이 녀석들이 잘 자라주지 못했어요. 장마에 의해서 꽃들이. 또 늦은 가을 되니까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꽃차 할 수 있게. 심신 안정에도 좋아요. 꽃차 종류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명상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꽃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똑같습니다. 향기를 맡게 되고 꽃을 다듬다 보면 저절로 몸과 마음에 쌓여 있었던 피로들이 아주 힐링이 된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들은 끝으로 채취하는 거라서 나름 맛도 봄, 여름, 가을을 피고 지고 한 거라서 꽃차가 더 깔끔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핀 녀석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꽃씨로다가 내년에 또다시 이른 봄에 트레이 작업해서 발화를 시킬 거거든요. 내년에도 네, 꽃차로 활용할 수 있겠죠. 소염작용에도 효능이 아주 좋아요. 우리네 몸에 축적되어져 있는 염증 완화시켜주는 데도 좋고요. 따뜻하게 수시로 우림해 드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팬에서 수분을 70% 날려서 적정 온도에서 덮금 과정을 할 거예요. 9번 9중구프로 인해서 그 덮금 과정을 하고 나면 향매김까지 다 해서 맛있는 메리골드 수제꽃차가 탄생된답니다. 만드는 시간 또한 정성스럽게 그 과정을 다 걸쳐야지만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숭늉처럼 구수한 생맛이 나지 않는 메리골드 꽃차 맛을 즐김하실 수가 있답니다. 계속해서 꽃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골드는 꽃은 금자나라고도 부르지만 또 국화과 꽃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분포도잇이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기후 조건으로도 손색이 없죠. 생육 환경에 있어서는.
내년에 또한 이제 체계적으로 더 많은 꽃들을 심기 위해서 네, 씨앗거리는 충분히 남겨놓고 오늘은 네, 마지막으로 메리골드 꽃 채취하는 거예요. 꽃차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도 맑게 해주고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도 이롭고 두루두루 우리의 꽃들로 만든 꽃차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에 대한 효능을 알고 나면 네, 드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나라에서 자생하는 꽃들로 아무래도 커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차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알려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꽃차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순이씨네 꽃밭에서 나오는 수제 꽃차 스트레스가 많으신 현대인 분들에게 맛보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꽃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골드 금자나가 속설에 의하면 농장 주변에 심어 놓으면 뱀이 안 온다고 해요. 이 냄새를 싫어라 해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예요. 그래서 농장 주변에 이렇게 심어 보았답니다. 꽃차로도 활용하고 농장에서 일하면서 안전도 지키면서 네, 일석삼조인 거죠. 꽃 구경도 가능하고요. 우리의 꽃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생각하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채취한 메리골드 꽃으로다가 다음은 수제 꽃차로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장에서 따가지고 온 메리골드 꽃 깨끗하게 손질해서 10팬에 온도는 중온에 놓고 수분을 70% 건조시켜 줄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골고루 꽃송이를 올려줍니다. 정성스럽게. 꽃차 만드는 방법은 꽃차잎마다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꽃차 교육 받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의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꽃차를 만드는 동안 꽃차 향기가 생내가 나지 않고 쓴내도 나지 않을 만큼 깔끔한 맛을 만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밑둥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밑둥부터 수분 날리는 작업 차곡차곡.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잖아요. 이왕이면 이쁘게 작업하려고 하는 거죠. 찌는 방법도 있고 깔끔하게 덮는 방법도 있고 건조했다가 찌는 방법도 있고요. 수분을 70% 꽃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생꽃에 고온의 열을 가해주면은 꽃잎이 갑작스럽게 데이는 고온열에 의해서 색깔이 안 이뻐질 수가 있고 꽃차 우림해 놓게 되면 탕색이 덜 이뻐지기도 하죠. 아우 향기 너무 좋다. 엄청 뜨거워요. 지금 10팬이 지금 뜨겁습니다. 중온의 열일지라도 맛도 깔끔하고 탕색도 이쁘게 나오게 할 뿐더러 생꽃내음과 쓰거운 맛이 나오지 않도록 꽃차 우림 했을 때 맛이 깔끔하게 숭늉처럼 구수한 맛이 나올 수 있도록 꽃차를 덮는 것이 관건입니다. 채반에 망에 올려놓은 거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지금 10팬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구멍 숭숭 뚫린 채반으로 열 기운이 숭숭숭숭 올라오고 있어요. 건조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꽃차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성이 들어간답니다. 그냥 대량으로 넣고 꽃차를 덮는 게 아니라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손길이 가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수제 덕금 차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건조시키는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했던 꽃이 열에 의해서 많이 시들어졌어요. 열이 닿은 곳이 이제 누들누들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양을 이쁘게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게로다가 하나하나 바꿔주어야 해요. 이쁜 모양이 잡힐 수 있도록. 열팬에서 바짝 말리는 게 아닌 70% 정도 수분을 날려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덕금을 해줄 거예요. 9번 구중구포 정성스럽게 꽃잎을 다뤄야지만이 맛있는 차가 나온답니다. 작은 것들은 벌써 이렇게 다 시들어져서 건조가 되면 꽃 색깔이 원래 자연 색의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약간 좀 둔탁하게 원물 색깔처럼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색내음을 잡기 위해서 열 처리 과정이에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꽃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쁘게 정성스럽게 한 입 한 입, 한 송이 한 송이 골고루 열이 갈 수 있도록. 꽃차는 정성입니다. 자, 드디어 메리골드 꽃이 70~80% 수분을 다 건조시켜 주었답니다. 지금부터는 꽃차 덮는 데 사용되는 한지를 이용해서 메리골드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고온 열에서 덕금을 해줄 거예요. 이제는 채망을 빼고 이제 열팬에다 직접적으로 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분이 날아가면서부터는 꽃잎이 바스러질 수 있으니까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리고 열팬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팬 면에 바닥면에 닿으면은 꽃잎이 타요. 타지 않도록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덕금 작업. 향기 너무 좋다. 지금 처음 덕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번을 반복적으로 덕금과 식힘을 반복적으로 해줄 거예요. 식히는 과정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팬이 엄청 뜨거워요. 또 온도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달아지면은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리고 센서 다시 불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꺼내서 식힘 과정, 완전 식힘 과정을 해줄 거예요.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서. 아우, 꽃향기 냄새. 색감도 남아있죠. 순이 씨는 찌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분을 날려서 덕는 과정으로다가 꽃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색도 이쁘게 우러나오고 열에 의해서 잘 덮어진 꽃은 풋내도 나지도 않고요. 생액도 나지 않아서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채반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열팬이 식었을 때 온도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채반에 넣고, 그래도 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죠. 부채질로 완전 식을 때까지 식힘을 해준답니다. 잔열까지 모두 식혀지게 말이죠. 모든 게 정성이에요. 꽃차는 모종을 심어서 키워가지고 꽃을 따는 순간서부터 꽃차 만드는 과정까지, 꽃차를 우림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정성입니다. 꽃이 모두 식었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9번 할 거예요. 그 과정이 9중9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매김을 하루 이틀 밤 정도 향매김을 해주고 나면은 맛있는 꽃차가 완성된답니다. 두 번째 덮금 과정입니다. 꽃향기가 아주 그냥 생내음에서 이제는 구수한 냄새가 같이 열기에 느껴져요. 향이 느껴져요. 소리에서도 벌써 들리시나요? 살그락살그락 소리. 원물 그대로 보존하면서 꽃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말이죠. 온도가 떨어져서 불이 또 들어왔네요. 또다시 그러면 꺼내서 식힘을 해줍니다. 반복적으로 채반을 올려서 한지에서 덮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열팬에 꽃송이가 데이지 않아서 탈 염려가 없어요. 고온 열에 탈 염려가 없어서 좋아요. 또 깔끔하게 덮어지기도 할 뿐더러 이렇게 부서지는 녀석들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부서지면 상품성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꽃잎도 부서지면 모양도 안 이쁘고 덜 이쁘고 말이죠. 드디어 9번의 덮금과 식힘 과정이 모두 끝이 나고 다음 향매김 시작했어요. 향매김 시작할 때는 저온에서 뚜껑을 덮고 하는데요. 지금 처음 보시면은 이렇게 습이 올라왔죠. 9번 과정의 덮금과 식힘을 했지만서도 잔열의 습이 꽃송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를 다 완전히 제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꽃향기 풍미가 깊어진답니다. 그래서 완전 습 제거할 때까지는 향매김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요. 순희씨 같은 경우는 안에서 24시간 36시간까지 향매김을 해준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시작 과정에서 한번 열팬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요. 향기가 전해져 와요. 메리골드 특유의 향과 뒤에 따라오는 구수한 향이 잘 덮어졌다는 뜻이겠죠? 깨끗한 천으로 이 습을 제거해 주어야 해요. 수시로. 그러면서 향매김을 진행해 준답니다.
준비해 놨던 깨끗한 천으로 살포시 열고 이습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답니다. 이 과정이 향이 너무 좋아요. 달근달근한 메리골드 향이 풍미가 지금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네요. 고온에서 향매김을 하는 게 아니라 저온에서, 열패는 저온, 중온, 고온이 있거든요. 꽃마다 덕는 열의 온도가 다 다릅니다. 사계절 피고 지는 꽃뿐만 아니라 잎차나 뿌리차 종류, 열매차들 같은 경우도, 열매들도 재료들마다의 품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덕는 과정이 모두 다릅니다. 열의 온도뿐만 아니라 찌는 방법도 있고 덕는 방법도 있고 그 과정을 튀기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온도 떨어지는 소리 들으셨죠? 딸깍딸깍. 그래서 딸깍 온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향매김이 지나고 나면 계속 이제 습 관리를 해주고 나면 맛있는 메리골드 차로 탄생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